강선우 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강선우 씨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여러분 잘 아는 것도 있는데 이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했던 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찼다. 그리고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냐? 이렇게 모든 언론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따끔하게 언론 노조, 뭐 저기 신문협회, 방송 노조, 방송협회, 기자협회 왜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예요. 왜냐? 언론 노조는 뭐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결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편 아닙니까? 언론에 노조가 있다는 게 사실 그 노조의 성향이 진보 보수 중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론 노조가 진짜 균형 있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좌우가 있고 보수와 중도가 있을 때 하나의 노조 성향이 완전히 민주당과 진보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자체가 노조가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강선우 씨 관련해 가지고 오늘 새로 나왔던 기사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별의별 갑질 다 했잖아요.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갖다 주면서 이거 분리수거해라. 그래서 그거를 보좌진들이 국회의원회가 나와서 그걸 분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으니까 그거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가서 또 수리사 불러서 한 다음에 딱 보고를 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보도가 나왔을 때 강선우 후보자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 가사 도우미 있어서 본인은 그런 거 안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사 도우미가 없다는 게 보좌진들의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질과 거짓말은 또 다른 국면으로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갑질 또 나온 게 있어요. 이분이 강선우 후보자님께서 짐이 무겁다며 공항 보호구역으로 보좌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 뭐 국회의원 특권 중에서 뭔가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는 공항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국회의원이 뭐 대수라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는 길 말고 따로 공항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여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의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진 A씨는 공항 내 보호구역인 항공기 앞 게이트 바로 앞까지 간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출장에서 복귀하는 강 후보자의 짐을 들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항공기 게이트는 공항 허가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한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A씨는 강 후보자가 짐이 무겁다면서 선배 보좌진을 통해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임시 출입증을 받아 게이트 바로 앞에서 강 후보자를 기다렸고 짐을 대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본인은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들어놓고 짐 무겁다고 해서 보좌진은 못 들어가는데 또 보좌진을 불러서 짐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뭐 갑질이 생활에 있고 특권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씨가 이 갑질의 행태가 본인은 이것저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본물 터졌습니다. 본물이 터졌어요. 요즘에 직장인들이 쓰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이 본인들의 어떤 신분을 입력을 해 신분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인증을 받은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의도역 대나무 숲입니다. 이름이 여의도역 대나무 숲. 대나무 숲.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아시는 그게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강선우 씨,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행태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선우 씨의 그 이른바 갑질 행태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참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있냐? 한번 제가 보자면 읽겠습니다. 보좌진에게 가전, 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라고 한 건 이미 국회 소문이 다 퍼져 있다. 사실 채널 A하고 SBS하고 신문 여러 곳에서 이제 강선우 씨의 이 갑질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입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구트리님.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진을 쓸 수 있습니다. 4급, 이른바 보좌관, 4급 보좌관이 2명입니다. 선임 보좌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5급도 2명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6급, 7급, 8급, 9급을 포함해서 5명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방에 국회의원 한 방에 9명을 쓸 수 있어요. 여의도에 가면 국회회관 사무실에 가면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인턴 같은 분들도 합하면 더 많겠죠. 지역 사무실에 있는 그런 보좌진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는 9명이 있는데 강선우 씨,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까지 5년 동안에 그 보좌진을 바꾼 횟수가 46번인가 45번입니다. 45번, 46번. 그럼 따져볼게요. 46을 9로 나눌게요. 그러면 5로 나눌게요. 5년 동안 했으니까 45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9가 딱 떨어집니다. 그럼 한 방에 9명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명씩 다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4급부터 9급까지 9명을 매해년 9명을 1년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5 하면 45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겠어요? 하도 갑질이 심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뛰쳐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도 갑질이 심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못 버티겠다고 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강선우 씨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정의롭고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자유와 평등, 인권 얘기를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뭐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강남에 살고 조국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이좋게 개울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돼. 그렇지만 자기의 아들, 딸들은 누구보다도 용이 되도록 반칙과 특권과 편법을 써면서 됐죠. 그리고 유시민 씨 자제분께서 외교를 갔습니다. 외고.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고 우리 아이가 가보니까 외고 없애버려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외고 가보니까 외고가 문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 내가 강남 살아보니 모두 뭐 강남 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진짜 위선의 극치가 대단한데 제가 강선우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분이 강선우 씨가 처음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것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다며 그리고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럼 책임을 좀 오롯이 져주시고요. 또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그런 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평범? 평범? 이분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의학 관련해 가지고 그 벤처에 있는데 주식을 스톡 옵션을 1만 주 받았는데요. 그거 재산 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해 충돌도 있는데요. 본인이 보건복지위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인지 하여튼 상임위 그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남편 그 의학회사 관련한 벤처 대표를 그 토론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의 권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게 평범한 삶입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갑질 국회의원으로서 잠시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한 권력입니다. 위임한 조건부 권력, 제한적인 권력.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 영원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참, 더 아픈 곳, 더 낮은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 뭐 은유적 표현이 좀 오글거립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더 낮은 무릎으로. 뭐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매블쇼에서 사람들을 가스 라이팅 시키나 봐요. 맞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제가 조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께는 남루하고 작을지라도 양산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다. 폭우 속에서 비를 맞을 때에는 그 곁에서 함께 맞겠다. 참 뭐 AI 시켜가지고 장문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얘기를 못하죠.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낮은 무릎, 그 다음에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께는 남루하고 작을지라도 양산 같은 존재, 비 맞을 땐 같이 맞겠다고. 그러면서 비 맞고 양산 낸다면서 쓰레기는 왜 분리수거는 본인이 안 하고 보좌진한테 시킵니까? 근데 이분이 또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여의도역 대나무 숲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참 황당합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손 억지로 잡고 차에 타자마자 손 소독제로 샤워를 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죠. 근데 강선우 후보자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강선우 씨를 제가 볼 때는 지목하는 것 같은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손 잡고 억지로, 손 잡고 싶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가서 막 손을 잡고 그러다가 살을 딱 타면 손 소독제로 막 닦는다는 거죠. 그리고 샤워처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 비서시켜서 분리수거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한답시고, 이거를 보면 빼박입니다. 최고위원을 지난해 강선우 후보자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최고위원 출마한답시고 할머니 손 꼭 잡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틀어놨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달려가가지고 뭐 친한 척하면서 뭐 위하는 척하면서 손을 막 잡으면서 막상 차에 타면 손 소독제로 씻으면서 샤워처럼 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분리수거를 또 음식물 쓰레기를 또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사람은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이 부하 신하들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최고위원회 나간다고 하면서 할머니 손 꽉 붙잡고 있는 영상을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언론의 제보가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내가 당한 게 열받아서 이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그냥 이 가슴 아픈 게 켜켜이 쌓여 있고 이게 돌이 된 거예요. 가슴 속 안에 돌이 돼 있는데 딱 나와가지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니까 뭐 낮은 뭐 무릎 뭐 비 맞으면 맞겠다 양산같이 남루하더라도 양산을 씌워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대니 날씨도 덥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그리고 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손 잡고서 억지로 잡고 차에 타자마자 손 소독제 닦고 샤워하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자들 사이에 퍼졌어요. 제가 지금은 기자 아니지만 저도 패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런 거 그냥 순식간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다. 요즘 카톡이 있죠, 텔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고 이게 단순히 거기가 익명 게시판이니까 수소문 했겠죠. 그런데 수소문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색출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더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 대리운전 갑질에 10분마다 욕을 했다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대나무 숲에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추가 갑질 정황들이 쏟아진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보좌진들의 분노가 생생히 느껴진다며 민주당이 보좌진이 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주진우 의원이 여당 지도부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개해진 내용이 보좌진에게 가정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했대요. 좀 한가하신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시는 그리고 또 간호사분들의 태움, 갑질을 막기 위해서 법원까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한가하게 가정가구 구매할 시간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좌진들한테 시켰구나. 한편으로 이해는 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와, 이분 사실 명품 좀 있어요. 제가 명품은 잘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만났을 때 찬 그 악순가 이렇게 하면서 보인 이 시계가 있는데 그게 뭐 1,000만 원짜리가 넘는 시계래요. 그런데 그거를 재산 신고 때는 또 그걸 누락했다고 합니다. 까르띠에 시계입니까? 양우희님 잘 아시네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거를 재산 신고를 또 안 했다고 합니다. 여튼 다 누릴 거 누려. 근데 저는 돈이 있고 당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이 싫다는 거죠. 자기는 안 그렇죠. 그러면서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뭐냐? 그거는 카메라 앞에서만 그러고 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하고 대통령 앞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번에 단식 아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늬만 단식, 쇼한 단식 앞에서 딱 누우니까 이불을 쫙 덮어드리고 진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불이 닳도록 이불을 뭐 참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양이원영이 있었습니다. 참 황당한 분이죠. 이분도 원전 관련해서 한쪽으로 경도돼 가지고 원자력이 없어져야 된다고 황당한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탈원전을 주도했던 양이원영 의원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카메라 보이는 쪽 이렇게 있고 양이원영 등이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쫙 누우니까 자동으로 이불이 이렇게 덮어지면서 이불이 주섬 이게 막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가 볼 땐 진짜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이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희원영이 보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야, 가지가지 한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더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내가 그때 강선우 강선우 의원보다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보좌진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가정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서 뽑아달라고 하고 백화점 돌 때 명품 사라고 하고 호캉스 다녀와서 픽업한대요. 야, 자기 여름 때나 뭐 겨울 때나 호캉스 가서 또 픽업 시키는 겁니다. 보좌진은 뭐 그냥 이렇게 수족 부리듯이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지명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왜 지금 민주당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보자의 면면을 봤을 때 의혹투성이, 문제투성이, 뭐 이해 충돌,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논문 표절 문제, 갑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를 보는 게 더 쉬울 정도인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여하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뭐냐? 그럴 수 있지. 야, 나만 나쁜 놈 아니야. 봐라. 국정의 2인자인 김민석. 요번에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8억 원이 비는데 그 8억 원을 배추 2억 원 전세를 주니까 월 450만 원씩 1억 6천을 주더라. 그리고 원금도 주더라.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불법 정치 자금으로 돈을 준 사람이 또 그렇게 2억 주니까 매달 450만 원씩 2년 가까이 1억 6천을 맞춰서 주고 원금도 주더라. 이 얘기를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8억 원이 비니까 뒤늦게 장모가 2억 원 줬다. 그럼 증여세 냈다고 하니까 증여세 증빙 자료 내라고 하니까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 표절 관련해서 41% 칭화대 논문 41% 표절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가천대 표절 의혹 나오니까 논란되니까 이거 반납한다고 그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중앙대하고 변호사까지 하는데 그 이름 없는 대학에 석사 학위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천대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이런 사람 입장에서 잘 봐. 나만 문제 아니야. 이거 봐. 우리 장관 하고있다는 사람도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나만 문제 아니다.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본인이 경기도에서 갑질 제대로 했잖아요. 무슨 갑질 했습니까? 법인카드. 그래서 경기도 시절에 1억 6천인가 1억 4천인가 3천인가 그거 했는데 거기에 관용차라는 차를 김혜경 씨가 그냥 본인 마음대로 쓰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배우자 팀에 경기도 5급, 7급 공무원들이 그냥 수족 부리듯 이용이 됐어요. 거기 어떤 얘기 나옵니까? 일제 샴푸 사러 서울까지 갔다 와라. 그리고 샌드위치, 소고기, 초밥, 기타 등등 과일도 최고 비싼 과일 제사상에 올리고 진짜 본인이 이렇게 갑질을 생활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당신 안 돼! 이렇게 추상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덥고 짜증나는데
아, 진짜 싫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부자리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봐주던 아첨의 달인 강선우,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 청소 변기 수리시킨 갑질의 달인 강선우. 뭐 두 명인가요? 저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차라리 일관되게 모든 모든 사람들한테 뭐 화내면 안 되겠죠. 화를 내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보다는 일관성 있게 강한 사람한테도 강자한테도 큰 소리 치고 약자한테는 벌치는 사람이 좋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명현 씨 맞습니다. 조명현 씨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됩니다.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우리가 꼭 지켜드려야 되고요. 저도 방송이나 이렇게 오고 갈 때 뵈면 저도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지금 구독자는 오늘 5천 명이지만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과 초대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말씀도 나누고 생각을 더해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강선우 씨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보면 그런데 강선우 씨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반성을 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TV조선 오늘 단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갑질 의혹 강선우 제보 보좌진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까지 법적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데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오만한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강선우 씨가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일부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언론사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이 다른 보좌진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거나 근태 문제가 있었다. 메시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네요. 좌표를 찍어서 이 나한테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원래 문제야. 그 문제 어떻게 가느냐?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진이 이상하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보도를 보고 진짜 기가 차다. 강선우 씨한테 기가 찼는 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 기가 찼다고 얘기하죠. 언론이면 명의를 다 훼손해도 되는 거냐? 그게 기사거리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보좌진이 이상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쉴드를 딱 치니까 강선우 씨가 반격을 시작하는 겁니까? 언론사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이 다른 보좌진과 극심을 갈등을 빚었다. 또 근태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악의적인 내용을 다수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는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해당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가 뭔 정면 돌파요. 그냥 하루만 버틴다. 이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게 민주당의 오만과 뻔뻔함입니다.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보좌진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여당 또한 소명할 때 국민이 납득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은 개딸이는가 보죠? 개딸? 개딸분들은 너그러운가 봅니다. 그렇게 자기 편인들이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해서 너무 오만하고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게 우습습니까? 야당이 우습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보고 정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보고 한다면서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를 야당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의 이 일극 체제가 주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 좌지우지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부의 권력의 사부라 하는 언론마저도 순치가 됐는데 워낙 일극 체제다 보니까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니까 강력하게 동료 보좌진을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민보협에서 사실상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운영진 구성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발뺌했습니다. 야, 얼마나 무서우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누굴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진 협의회니까. 근데 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곧바로 운영진 구성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발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어떻게 170석 이상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타 등등 그 사람들 인권 갑질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정의로운 얘기는 막 입에 침도 안 바르면서 막 쏟아내면서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갑질의 여왕이라는 거, 갑질의 여왕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좌진의 입을 입틀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극 체제에서 딱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언론도 순치되고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보좌진들이 입장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보좌진이 이상하다 하니까 자기 검열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받았을 수도 있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현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만들어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숨 쉴 권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숨 쉴 권리? 이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숨 쉴 권리가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가 싶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 이 숨 쉴 권리가 이재명을 살렸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지 않았다, 입원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대법관 중에서 권순일 씨가 있었어요. 권순일 대법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김만배 씨가 돈으로 이렇게 관리했던 그분이 썼던 원리가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무죄로 주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숨 쉴 공간이라는 겁니다. 숨 쉴 공간. 그러니까 토론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게 아니라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을 했으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느냐 마느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되지 못하면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 근데 권순일이 표현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가지고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겁니다. 근데 원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란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인 거지.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토론의 즉흥성을 따지면서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궤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위한 숨쉴 공간은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궤변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갑질을 당한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에 대한 숨쉴 공간,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에 대한 숨쉴 공간 그런 게 과연 있는지 새삼 참 이재명의 주권 시대에 살고 있는 이재명의 일극 시대에 살고 있는 이재명의 갑질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